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죠. 광복, 빛을 되찾다라는 뜻이죠. 잃어버렸던 우리 국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조국을 되찾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또 선조들의 업적을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잊지 말고 기억해야지요. 다시 한번 그분들의 업적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가이드님, 우리 광역치매센터에 접수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사연을 주신 분은 치매 어르신의 따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은 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크면서 아버지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늘 저희 자매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편지를 남긴 이유는 제가 아버지께 잘못을 했거든요. 저녁 식사 도중에 밥을 입안에 넣고 씹지 않고 있는 아버지께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제 원성에 놀란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얼어붙은 채 멀뚱멀뚱 제 얼굴을 쳐다보시는데 대체 아픈 아버지께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버지는 제가 잘못을 해도 늘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는데 저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머리로는 아버지의 병이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속상해하는 따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제 마음도 안타깝네요. 사연을 주신 따님, 아버지의 알츠하이머 병이 더 진행되면 앞으로 예전에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치매를 앓고 계셔도 소중한 내 아버지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요. 다만 이제는 아버지의 눈높이에 맞추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으면 합니다. 익숙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속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여기시고 그 존재에 맞게 대해주세요. 네, 다른 치매 가족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야단치고 지적하고 무시하는 행동이 나와서 당황하셨다고.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 노력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왜 나만큼 못하냐고 야단치고 무시하는 어른은 없잖아요.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다면 진행 단계별로 할 일도 있어요. 치매의 정도에 따라 증상이 각기 다르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이처럼 음식을 먹는 일상적인 일에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지요. 현재 아버지는 밥을 입안에 넣고 씹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영양학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에서도 잘 관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저 가이드님, 제 사연 보고 제가 궁금한 건데 왜 음식을 입에 그렇게 그냥 물고 계시는 거죠? 중기 치매 환자의 경우 보통 배고픔을 잘못 느끼고 배고픔을 잘 표현하지도 못해요.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고 냄새도 잘 못 맡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만 있는 경우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켜 질식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과 비식품을 구별하지 못하여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먹기도 하여 늘 주의를 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보호자가 양치질 하라고 치약을 짜주면 어르신이 순식간에 먹어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버님이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밥을 입안에 넣고 씹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음식에 흥미를 잃어서인지, 아님 씹는 동작을 잃어버려서인지. 입안에 음식을 넣고 그냥 계신다면 옆에서 음식을 씹는 모습을 보여주며 씹도록 유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행여 삼키는 것을 잃은 경우에는
꿀꺽 이렇게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표현하며 음식을 삼키도록 유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씹는 능력이 많이 저하되었다면 다진 음식이나 가른 음식 또는 견과한 음식 등 유동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족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예전에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불편한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지금 우리 광역치매센터에 사연을 주셨듯이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이드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의 말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듣고 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치매 어르신을 모신 가족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더 잘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분을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글쎄요, 감히 제가 그 가족분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죄책감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살짝은 알 것도 같아요. 옷깃만 서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가족으로 인연을 맺었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관계가 부부이든 부모든 형제 자매든 그리고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환자를 옆에서 돌보시는 간병사님, 요양보호사님 이렇게 치매 어르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참 많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어르신을 잘 돌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모시면 되는 걸까요? 가이드님, 이렇게 모시면 될까요? 이 방송을 찾아 듣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잘 하시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치매 어르신 돌봄 체크리스트라.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치매 돌봄 10계명이 있고요. 또 치매 환자를 대하는 필수 원칙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치매 돌봄 10계명, 치매 환자를 대하는 필수 원칙 이런 자료들을 출력해서 정기적으로 내 행동을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뭐 달력처럼 벽에 붙여 두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늘 가지고 다니시는 노트 같은 곳에 적거나 붙여 놓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돌봄일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고 옆에 간단한 상황을 적고 내가 왜 지킬 수 없었는지를 간략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내가 고쳐야 되는 점이 뭔지 분명하게 아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배워볼까요?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치매 어르신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을지 치매 어르신을 대하는 원칙 10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칙 첫 번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논쟁을 할 일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논쟁을 해야지 하면 논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특히 치매 어르신은 논쟁할 의향이 없어요. 단지 어르신을 돌보다 보면 본인이 힘들고 지쳐 참지 못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논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본인에게 더 큰 상처로 남게 되죠.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이 실수를 하였어요. 가족이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어르신은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시겠죠? 네.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냐고 어르신과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어르신은 기억을 못 하시니까 하지 않은 일로 혼나는 기분이 들어서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과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논쟁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정확한 논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얼핏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네, 치매 어르신에게는 아무리 앞뒤 정황을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어르신의 성질만 돋구게 되죠. 근데 만약 사실이 아닌 것을 맞다고 할 필요는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맞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치매 어르신이 돈을 잊어버렸다고 누가 가져갔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도둑을 잡겠다고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때는 사라진 돈 때문에 화를 내고 불안해하는 어르신의 마음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표현이겠어요. 그럼 돈을 누가 가져가서 많이 화가 나시겠는데요. 화가 나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아끼시던 돈이 없어져서 많이 속상하죠? 네. 이런 식으로 어르신의 감정을 알아둔 후 함께 찾아보도록 하세요. 대체로 치매 어르신은 숨기는 장소, 잘 두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감정을 알아주도록 하세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감정의 어떤 개념인데 사실 여부보다는 감정에 반응해라. 그렇죠. 뭐뭐라면 이런 심정이겠네요 라는 말로 치매 어르신의 감정을 알아주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치매 어르신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되는 화법이라고 봅니다. 돈이 없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이죠. 예, 맞아요. 아주 잘 하시네요. 네 번째는 기억력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잘합니다. 지난번에 가이드님이 알려주신 건데 오랜만에 어르신 만났을 때 내가 누구야? 나 알겠어? 이렇게 묻지 말고 엄마, 나 귀여운 막내 아들 도윤이야. 도윤이 왔어. 그 먼저 이렇게 알려주란 얘기잖아요. 웃으면서. 그죠? 맞습니다. 네. 정말 잘하시는데요. 어르신이 모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우리 앞서서 우리가 오프닝에서 오늘이 8월 15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복절이라서 언급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날짜, 날씨를 어르신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가르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려드리는 게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 식사할 때 자연스럽게 오늘의 메뉴를 말해주면 좋아요. 이건 생선조림이야 라고 가르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늘 고등어 조림이 참 잘 되었어요. 맛있어 보이죠? 살 발라드릴게요 라고 하면 좋겠죠. 사소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대단히 큰 배려 같은데요. 네. 다음 다섯 번째는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이니까 알려줘도 잘 모르시겠지라는 생각에서 대충 알려드리지 마세요. 잘못된 정보가 한번 자리하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알려주는 게 좀 일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차 배려하는 습관이 생긴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결국 함께 잘 살아가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니까요. 맞아요. 다음 여섯 번째는 야단치거나 지적하거나 무시하는 표정은 삼가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어르신이 자꾸 집 밖을 나가려고 하세요. 보통의 가족이라면 이 밤에 어디 간다고 그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치매 어르신 정신행동 증상의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가로수 3화, 4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방송 보시면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마 그 방송을 안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지요. 사실 자주 이러시면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세요. 사례 중에서 이런 경우 평소 어르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불렀더니 좋아졌다는 것도 있고 네. 잠시 물 한잔 하고 나가자고 하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순간적으로 나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야단치거나 무시하는 표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어르신과 같이 잠시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것이 어떨까요? 안전하게 배회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야단치는 것보다 결과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곱 번째는 윽박 지르거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데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치매 어르신이 식사나 위생관리에 심한 저항을 하고 공격성을 보이며 위험한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순간적으로 같이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전 치매 어르신과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죠. 실제로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망각하기도 하고 평상시 욱하는 성격이 있는 분들이라면 치매 환자와 같이 큰 소리를 칩니다. 가끔 말보다 주먹이 앞서서 어르신에게 큰 소리로 윽박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기사를 심심찮게 보잖아요. 이거는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고요. 누구에게든 특히 약자에게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기사를 보다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시기에 이해한다는 댓글도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울 만큼 지쳤다면 쉬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병과 다르게 치매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마음 건강도 여러분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8번째는 이건 아까와는 반대예요. 네. 지나치게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배려한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기 취급을 하면 대단히 불쾌하고 허허 아직 나는 괜찮은데 꼼짝 못하게 하면 편하기보다는 글쎄요 무기력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주 단순한 작업이라도 어르신 스스로 하도록 해야 활기를 찾고 결과적으로 정신행동 증상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렇겠습니다. 자, 다음은 뭡니까? 9번째. 9번째는 금지할 행동이 생긴다면 그 행동을 연상하게 할 자극 요인을 치워주도록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눈앞에 먹을 걸 놔두고 이건 먹지 마세요. 이러면 참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음식을 먹는 것을 잊고 계속 달라고 하면 방금 드셨어요 라고 말하고 먹을 것을 어르신 앞에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음식을 숨겼는데도 찾아가 드시려고 한다면 간단한 차와 아니면 간식을 준비해서 주세요. 이때 드실 수 있을 만큼만 적절하게 드리고요. 배회를 하려는 분께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신발이나 차 키나 지갑 이런 게 보이지 않게 두신다거나 또 출입문이나 창문 쪽은 커튼 등으로 좀 가리는 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상되는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한 가지 일에 집착을 보이면 다른 관심사로 주의를 돌려보도록 합니다. 물어본 걸 자꾸 물어보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네, 반복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흔히 몇 번은 대답 잘 하다가 갑자기 그만하세요 라고 말해버리시죠? 자꾸 물어보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기도 하고 심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일이나 물건에 집착하여 떼를 쓰거나 저른다면 자극의 원인이 되는 물건을 치우거나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거리를 주시고 혹은 안심시켜주는 것이 필요해요. 물건이나 어떤 행동에 집착할 때 관심을 전환하라라고 하십니다만 어떻게 어르신의 관심을 돌려야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평소에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과거 사진이나 옛날 물건, 좋아하는 간식, 또 좋아하는 색깔,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 좋아하는 음악, 또 좋아하는 이야기 등에 대해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공부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가족의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치매 어르신의 행동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만큼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의 힘듦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 체크리스트. 하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 정확한 논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 뭐뭐라면 이런 심정이겠어요 라는 말로 감정을 알아주도록 합니다. 하나, 아느냐, 기억해보라 이런 식의 테스트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 모르는 것 같으면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야단, 지적, 무시하는 표정은 삼가도록 합니다. 하나, 윽박지르거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 지나치게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하나,
금지할 행동이 생긴다면 그 행동을 연상하게 할 자극 요인은 치워두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에 집착을 보이며 조를 때 다른 관심사로 주의를 돌려보도록 합니다. 잘했습니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치매 어르신을 대하는 원칙 10가지 잘 기억하시어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잘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르신을 잘 모시고 있구나 하는 기쁨을 순간순간 느끼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혹시 치매 체크리스트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광역치매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담당 선생님이 이메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 출력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시는 분은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문의하세요. 네, 가이드님 오늘도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팟빵 가로수 채널 공지사항에서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광역치매센터에서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또 우리 가이드님의 꿀팁 듣고 싶은 분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